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원래 이 유승민, 안철수 짝퉁 보형연대 관련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도 아니고요. 뭐 사실 그 인물들은 내각제 세력과 이제 손 잡았을 때 좀 힘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미루고 오늘 이 검찰이 국가수 보고서 내용을 허위 사실로 슬쩍 흘린 부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미디어치 지금 긴급히 송고한 기사인데, 이거는 이경재 변호사하고 그 국가수 보고서를 직접 분석하는 IT 전문가 양쪽에다 다 취재한 거니까 뭐 정확한 내용입니다. 오늘 검찰이 언론에다가 슬쩍 흘린 내용이 국가수 보고서 결과 조작 흔적 전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이제 최순실 것으로 확정이 됐다. 이거 다 허위사실입니다. 다 허위사실이에요. 첫 번째, 지금 국가수가 검찰과 재판부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에게 보내준 보고서는 총괄보고서입니다. 총괄보고서. 상세보고서는 아직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국가수에 넘길 때 거의 한 30여 가지의 조사 항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태블릿 PC의 이동 경로 4년치 추정 내용, SKT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간단히 검증되고 박대출 의원이 국회에서도 이미 제출 요구를 했던 거죠. 뭐 저희는 그거 하나면 끝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오히려 총괄 보고서보다 상세 보고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조작 증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이 검찰이 장난을 친 건데,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들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 조작 수정 증거 없다는 문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JTBC가 조작 수정한 흔적이 발견이 됐죠. 이 국가수 보고서에서. 근데 우리가 원래 요청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검찰의 그 허접한 포렌식 보고서만 봐도 이 태블릿 PC는 김희종이 갖다 쓰고 그 전에 신혜원 씨가 쓴 대선 SNS 캠프 것이다. 이게 드러나요. 그 검찰의 허접한 보고서만 봐도. 결정적인 증거가 2014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하러 갔을 때 김희종이 거기서 독일에서 직접 드레스덴 연설문을 이메일로 열어가지고 그 기록이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에도 있고 김희종의 검찰 수사 기록서에도 있거든요. 김희종이 들고 다니면서 쓴 게 맞아요. 그건 이미 결정 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태블릿이 과연 최순실이 쓴 게 맞냐, 박근혜 대통령 SNS팀, 청와대 SNS팀이 쓴 게 맞냐, 그게 핵심 사안이거든요. 조작을 했든 안 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 손석희 감옥 집어넣을 때 중요한 얘기지. 어쨌든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까지도 누명 덮어 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썼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는 그걸 상세 질의로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아마도 국가수에서는 이거 검증해서 누가 썼다고는 지금 답을 안 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적한 부분들은 지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들고 이러이러한 증거로 이거는 최순실이 쓴 게 아니라 청와대와 대선 캠프가 썼다.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거의 벼랑 끝에 몰렸다고 봅니다.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만약에 국가수가 이거 최순실이 쓴 게 맞다라고 나왔으면은 그걸 풀렸겠죠, 언론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수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최순실 게 아니라는 증거들이 더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작 수정 흔적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시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작 증거 하나가 뭐가 튀어나왔냐면요. JTBC는 지난해 10월 18일 김필중 기자가 WK에서
태블릿 PC를 우연히 발견을 했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새로 첨삭한 거 없다 그랬는데 이번에 국가수 보고서를 검토를 해보니 2016년 10월 18일, 즉 김필준 기자가 발견한 그날, 지금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디어치 기사로 보면은 더 잘 보일 겁니다. 미디어치 지금 기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 씨인데, 나머지 사진들, 최순실의 셀카라고 손석희가 주장한 그 사진 등등은 모두 2012년 6월 25일 날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승호 사진만 이번 국가수 결과 2016년 10월 18일 날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수 보고서 그 내용 그대로예요. JTBC가 갖다 심은 거죠. 장승호 사진을. 최순실 조카 사진을 갖다 심은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석희든 검찰이든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주장한 유일한 증거는 최순실의 친척이 들어가 있다. 최순실이 아니면은 찍을 수 없는 친척, 즉 이 장승호 같은 최순실 조카가 사진에 들어가 있다. 이건데 지금 그거 말고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조카 사진을 JTBC가 10월 18일 날 심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조작이죠. 검찰이 오늘 언론 플레이한 대로 조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는 잡아내지 못한 최순실 조카 사진을 손석희 패들이 갖다 심어버린 겁니다. 그게 드러났는데 무슨 지금 조작과 수정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수 보고서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조작인이 수정하지 않았다는 내용. 오히려 갖다 심은 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이 국가수에 요구했던 게 SKT 이동통신망에 태블릿 PC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4년치 24시간 365일 위치 추적 기록서 다 가져와라. 그걸 요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독일에서의 위치 추적 정보만 현재 제출을 했고요. 국가수에서. 왜 한국 거는 아직 제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한국 거 제출했다가는 김희종 집, 청와대, 인수위, 대선 캠프 막 이런 사무실 드러날 텐데 한국 위치 추적은 아직 안 가져오고 독일 것만 가져왔는데 이 태블릿 PC가 4년 동안 독일에 3번 넘어갔다. 3번 잡혔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근데 최순실의 독일 체류 기간과 겹치는 것은 딱 한 번뿐이다. 아마 검찰이 발표한 2012년도 7월에 독일에서 잡힌 거 그거 하나가 아닐까 그래요. 3번 독일 넘어갔는데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독일 체류와 겹치는 건 딱 하나.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보고서를 못 봐서 그런데 일단 2014년 3월 달에 이 태블릿 PC가 독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종이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 문제가 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자기 이메일로 다운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넘어갔겠죠. 이 태블릿 PC가 독일에. 그럼 김희종이 들고 간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독일에서 3번 위치 추적이 잡혔을 때 그 중에 한 번이 만약에 2014년 3월이면은 김희종이 독일 들고 간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벌써 이거는 김희종 등등 청와대 팀이 썼다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제가 전달받은 거는 요 정도인데 지금 제가 분석한 그 IT 전문가들에게 미디어치가 좀 취재해본 결과 기존 포렌식 보고서는 그냥 하나로 그냥 쭉 뽑은 것뿐이고요. 이번에는 2번의 포렌식 보고서를 뽑아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성능이 좋다는, 포렌식 분석이 가장 성능이 좋다는 한컴 GMD 보고서 등 2개로 교차 검증을 했고요. 무결성도와 MD5, SHA1 등 보안 해시값으로 철저히 보장됐다.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전달해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보고서만 들어왔고, 상세 보고서는 순차적으로 받기로 했는데, 태블릿 PC의 위치 추적 보고서는 2차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즉, 내일이나 모레 정도 전달을 받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 측 얘기입니다. 이 총괄 보고서만 해도 벌써 지금 가장 결정적인 2개, JTBC가 최순실 조카의 사진을 자신들이 입수했다는 당일날 갖다 박은 거 걸렸고요. 독일 체류 기간에 최순실이 독일 안 갔는데 이게 독일로 넘어간 거 지금 잡혔지 않습니까? 벌써 2개 잡혔는데 우리가 요청한 한 30여 가지의 증거조사 자료가 들어오면은 거의 게임은 종료될 것 같다. 이게 최순실이 쓴 게 아니라 청와대 팀이 쓴 거라고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런다고 손석희가 바로 잡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입 닫고 지금 검찰 하는 듯이 입 닫고 이상한 언론 플레이 하면서 계속 버틸 거기 때문에 싸움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현재까지 이경재 변호사는 수요일까지는 자료를 다 받아서 목요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가수보고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인들한테도 그랬는데, 국가수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워낙, 이경재 변호사가 워낙 이 타이트하게 검증 항목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조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었고, 자꾸 이 보고서가 늦게 오는 것도 아마 국가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늦게 오는 수도 있고, 우리가 상세 조사 요구한 거를 안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재차, 3차, 4차 다 요구해야죠. 끝까지 물건늘어져서 다 검증을 하도록 국가수와 검찰에다 요청을 하고 저는 제가 볼 땐 다행스럽게 현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검찰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굳이 이것까지도 검찰을 도와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박 대통령 구속 만료가 됐을 때 석방을 시켰어야 되는데 재판부는 구속을 연장시키면서 정당성을 잃은 재판부거든요. 그런 재판부가 이것까지도 검찰 편에서 은폐를 했다가는 판사 생활 다 접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 손석희의 저주 북콘서트는 29일이죠. 이번 달 29일 오후 7시 아르누보 호텔 역삼동, 그때 청춘투쟁했을 때 같은 곳에서 하고요. 그 수요일까지 제가 약간의 더 상세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아르누보 호텔에서 새롭게 얻은 조작 증거들, 그리고 제가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JTBC가 막 파일을 심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블릿 PC만 보면 이건 최순실이 쓴 게 아니라 청와대들이 쓴 게 뻔한데도 그걸 최순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조작인 겁니다. 그런 증거들을 수요일날 일단 공개를 하고요. 그 수요일 행사는 저녁 7시여서 스탠딩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 1인당 책 2권 정도를 사주시면은 적당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비용과 이게. 그리고 토요일 대구 엑스코 400석짜리 회의실에서 오후 3시 2차 손석희의 저주 북콘서트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목요일날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세하게 조작의 전모를 대구에서 제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북콘서트를 매주 이어가면서
제가 이 전국 현안들도 분석하면서 시사 토크쇼를 병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계속 추가 조작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 대구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9일은 전주 로니 관광호텔에서 오후 3시부터 3차 북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뭐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전주에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게 최순실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손석희를 완전 잡아서 끌어내는 거는 또 다른 싸움인 겁니다. 그건 정말 이 손석희의 저주책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밀어붙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입 닫고 언론 플레이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침 그 책이 나오는 그 시점과 이 국가수 보고서와 재판에서 이를 밝혀내는 작업이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서 일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미디어워치 독자 카페에 올렸는데 제가 그 전날에 아주 유력 언론사 간부예요. 제 친구가 소개해서 제가 만났는데 아주 보수 성향인데도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보수에서 참 아까운 인재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석방 안 된다. 석방 안 되는데 지금 당신 너무 지금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다. 이 정도에서 멈추고 다른 큰 일을 해라. 이렇게 좀 애정을 갖고 저한테 조언을 해서 제가 뭐 그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태블릿 PC 조작 밝혀지는 게 초읽기에 들어왔는데 태블릿 PC 조작이 밝혀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제가 먼저 물어보니까 먼저 딱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태블릿 PC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은 그걸로 시작됐기 때문에 만약 그게 조작으로 드러나면은 손석희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간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도가 다 떨어져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판이 흔들린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언론계 선배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결재한 검사를 자기가 잘 아는데 자기가 몇 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가 조작 맞다. 최순실 게 맞다. 확실하다. 그래서 저한테 그 검사가 괜찮은 검사인데 그럼 그 검사가 조작했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죠. 검찰 수사 기록을 봤냐 당신이. 검찰 수사 기록 즉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딱 짚어버린 지난해 10월 26일자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IT 부분에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건 이래서 이건 저래서 하면은 맞구나 이렇게 된다. 그 사람이 무슨 IT 전문가가 아니지 않냐. 첨단수사 부에서 있었긴 했지만은 실무 보고서가 워낙 허접하게 나와서 그냥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해버리면은 도장 찍는 거다. 가장 지금 이 기자들까지도 제일 헛갈리는 게 위치 추적이에요. 위치 추적을 4년짜리를 추적한 게 안 나오고 독일에서 무슨 2번, 무슨 제주도에서 1번, 무슨 점으로 표시합니까? 위치 추적을. 위치 추적은 선으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PC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근데 마치 위치 추적을 다 해서 잡은 것처럼 사기를 쳐놓으니까 기자들도 넘어가요. 첨단 과학 수사로 위치 추적으로 맞췄는데 왜 반발하냐. 4년 동안 3번 맞았으면 그건 맞는 게 아니지 않냐. 4년 내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오늘 이 국가수 보고서에도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최순실이 독일에 안 갔는데 이 PC가 독일에 가 있어요. 그런 거를 과연 결재를 한 그 검사가 알겠냐. 그래서 제가 그 검사 저하고 딱 1분만 만나게 해달라. 1분 안에 그 검사가 조작에 가담했으면 공범임을 자백을 받고 속았으면 실수를 자인받겠다. 언제든지 저하고 만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검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 부분이 꽉 막혀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그 언론인도 PC 조작이 밝혀지면은 판이 바뀐다고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무슨 아이템으로 손석희를 잡아드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 재판과 국가수 보고서가 흘러가고 손석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운동 차원을 일으켜서 손석희를 잡아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설명했듯이 이미 손석희가 저를 고소한 건 제가 무고죄로 고소한 건이 형사팀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조사 다 했습니다. 그건 특검과 연결된 조작한 그 팀이 아니에요. 다른 팀이에요. 거기다가 5,800명 정도의 애국 국민들이 저와 함께 고발한 그 고소장도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는 새롭게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 제가 무고죄로 걸어버린 거 그거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미디어 워치를 확장시키는데 2월 정도에 소액다수 펀딩 기획한다는 건요. 2월 안에 끝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무리 막으려 그래도요. 이건 지금 막기가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도망갈 우려가 더 크죠. 이거 뭐 더 이상 은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 손석희 하나한테 덮어 씌우든지 저는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손석희 신변이 좀 위험해 보인다. 손석희 신변 위험하니까 그 가족들 제 생각에는 빨리 손석희 JTBC 사표 내고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들어누워 있는 게 그 길거리 밤에 길거리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손석희. 더 좋은 건요. 그 구치소로 들어가세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또 문재인 정권의 구치소니까 또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손석희 하나 잘라서 가는 거 절대 용납 안 하겠습니다. 이미 그럴 가능성이 노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터지기 전에 신속히 이 건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속았구나. 일단 국민들이 속았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검찰과 특검이 얘기하는 것들도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고지가 눈앞에 보이니까 우리 미디어 지독자들 하여튼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아르누보 호텔 그리고 토요일 대구 엑스코 거기서 만나뵈서 새로운 정보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